3번.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풀었다 하더라도 문제를 까먹어서 그러니까 빨리 문제 읽어봐봐. 자, 여러분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다 한 상태에서 풀어봤던 상태에서 이 지문을 보면은 이 지문이 우리가 외부 경제 중에서 뭔지를 딱 그냥 느낌 와야 돼요. 일단 가는 뭡니까? 나쁜 거다, 그지? 일단은 비경제입니다, 그지? 그게 뭐 생산이든 소비 간에 다 비경제야. 근데 물론 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이 소비 행위죠. 그러니까 소비로 인한 비경제 소비 외부 비경제 현상이에요. 나는 뭡니까?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대. 이거는 생산이다, 그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기업들이 뭔가 그걸 이용해서 인공 로봇을 개발했대요. 뭔가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 생산의 외부 경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보면은 가는 비경제, 좀 더 정확하면 소비 외부 비경제, 나는 생산의 외부 경제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럼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렸다, 그죠? 경제가 아니라 일단 생산 측면도 아니고 소비 측면이고 일단 비경제다, 그죠? 2번에 나는 여러분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자, 생산의 외부 경제죠, 그죠? 자, 생산의 외부 특징이 뭡니까? 이거는 사적 비용 대비 이는 관계죠. 왜 이는 관계입니까? 그 생산의 외부 경제라면서 그때 우리 이렇게 됐죠. 내가 1,000원의 비용을 들여 1,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해서 근데 그랬더니 다른 기업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 로봇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게 이게 없었더라면은 훨씬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다른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비용을 얼마 정도 세이브를 시켰냐? 한 300원 정도 세이브를 시켰다, 그죠? 700원 사실, 그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비용이 700원밖에 안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여기 줄어들어. 사적 비용보다는 얘가 더 작다, 그죠? 자, 그래서 2번에도 틀린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적 비용이 훨씬 더 커야 돼요. 3번에 여러분 가는 나와 달리 자원이 비효율. 이런 지문이 왜 등장했는가 하니까 이 등장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7조대들은 학생들이 헷갈리는 걸 압니다. 어떤 지점을 학생들이 헷갈려하냐? 아, 경제 좋은 거군. 비경제 나쁜 거군. 그러면 비경제는 뭔가 나쁜 거니까 자원이 안 좋게 배분되는 것이고 경제는 좋은 거니까 자원이 좋게 배분돼. 그게 아니라 그죠? 둘 다 뭡니까? 둘 다 자원이 비효율적인 배분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외부 경제는 어떻게 비효율적입니까? 이거는 과소 생산 쪽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원래는 한 10개쯤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몇 개밖에 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 7밖에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 생산 쪽으로 비경제. 소비의 외부 비경제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비경제다, 그지? 이건 어떻게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고요? 과다 쪽. 소비라면은 과다 소비, 생산이라면은 과다 생산, 생산이라면은 과소 생산, 소비라면은 과소 소비, 그지? 둘 다 이게 생산의 비효율적입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야. 누차례 수업 시간에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3번 같은 이게 3번 몇 번 질문이죠 지금? 그 3번 같은 지문이 이는 그 외부 효과를 이야기할 때는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왜? 학생들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경제가 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죠? 우리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시장 실패야. 이게 틀린 거야. 둘 다 비효율적 배분입니다. 4번에 가는 나와 달리 사적 비용을 그건 아니죠. 이거 우리 그렇게 말할 수는 아니고요.
일단 이 경우에 이런 우리 나 이게 가지문이고 나지문이죠. 가지문이고 나지문이다. 그죠? 나지문입니다. 가지문과 나지문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 기업에게 사적 비용이 지금 1,000원인데 실제는 사회적 기여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은 700원밖에 안 들어가. 그럼 이 사적 비용이 너무 크다, 그죠? 비용을 어떻게 하라고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 얼마 정도? 한 300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300원 정도 떨어뜨리는 말은 결국 이건 얼만큼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오케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만큼 사적 비용이 떨어져서 사회적 비용과 일치하게 돼서 그렇게 사적 비용이 떨어지니까 공급을 내린다. 이렇게 유도한다. 그죠? 이런 경우는 보조금을 주는 이런 게 어떤 게 이렇게 그죠? 통제한다. 그지? 여러분 만약에 이 지문을 생산 이게 뭐 소비 외부 내가 여기서는 소비라고 설명했는데 혹시나 만약 이걸 생산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면은 생산 비용 자체가 증가죠, 그죠? 그렇게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생산이든 소비든 간에 비경제라면 뭐로 해결한다고? 세금으로 해결해. 세금으로. 오케이. 틀렸습니다. 4번에 나는 가와 달리 사회적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적다. 이게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얘는 지금 경제이기 때문에 과소 그래 적다 그죠? 적다. 오케이. 적다 맞다. 여기 답이다, 그죠? 오케이. 그 답은 5번이죠. 그다음 24번 보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다, 그죠? 아 이거 내가 지금 나도 이제 벌써 노안이 오기 시작하는데 글자가 잘 안 보여. 일단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를 한번 봅시다. 야, 이게 글자 너무 줄였다, 그치? 야, 이거 진짜 안 보인다. 근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가 그림은 요런 거 같아. 지금. 아, 진짜. 여기 밑에가 사적이구나. 사적 비용, 사적 편익이고. 사회적 편익 있죠? 사회적 편익이고. 그래서 얘가 지금 시장 균형이에요. 시장 균형이고 얘가 얘는 사회적 최적 상태죠. 사회적 최적입니다. 요래 돼 있고 나 그림은 지금 요래 됐네. 요래 돼 있죠. 요래 있습니다. 요래 있어. 자, 그래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요게 지금 요게 사회적 사회적 최적 상태고 요놈이 시장 균형이야.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거 우리가 일단은 그 생산 곡선이 비용 곡선이 문제니까 일단 생산 문제죠. 생산 중에서 이게 어떤 생산입니까? 사회적 이게 편익이 수면익 곡선이니까 이게 소비 외부 경제 소비 부분인데 사적 편익보다는 사적인 만족감보다는 사회적인 만족감이 더 높이다, 그지? 이거 어떤 이거 소비 외부 경제죠. 그림 자체만 보고 온다. 소비의 외부 경제적인 현상이에요. 왜요? 사회적 만족감이 사적 만족감보다 훨씬 높대, 그지?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나도 좋고 니도 좋다 이는 거지? 꽃을 하나 샀더니 나도 기분 좋지만은 같은 동료도 기분 좋아졌다, 그지? 내가 독감 백신을 맞았더니 내가 독감 안 걸리고 다른 그 아이도 독감 전염을 안 시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경우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상태에서 만족감 자체가 사적인 만족감이 요것밖에 안 되지만 사회적인 만족감이 이만큼이죠, 그죠? 위에가 있단 말이야. 제가 그만큼 만족감이 크다는 얘기니까 외부 경제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생산 비용 부분이 두 가지인데 사회적 비용이 위에가 있죠. 사회적 비용이 위에가 있단 말은 사회적으로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 그지? 뭐 외부 비경제, 그죠? 이거는 생산의 외부
비경제요. 비경제. 오케이. 이 그림 자체만 보고 아 이거 비경제구나 생산이구나 얘가 움직였으니까 아 얘는 편입곡선이 움직였으니까 여러분 혹시나 좀 그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는 왜 선생님 이게 갑자기 이게 편입곡선이 우리 수요곡선이 편입곡선입니다. 왜 수요 그 자체가 편익을 표해주기 때문에 우리 외부 효과를 얘기할 때는 수요곡선이라고 말하지 않고 편입곡선이라고 하고 외부 효과를 얘기할 때는 생산곡선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용곡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내가 다 설명드렸을 거예요. 혹시 이 부분 자체가 혹시나 이해가 그 수업을 기본 수업 안 들으셔가지고 이해 안 되면 옆으로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나한테 탁 찾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해결하셔야 돼요. 이 자체는 너무 기본적이니까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사회적 시장 균형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다고? 사회적으로 보면 이만큼이 제일 크죠. 지금 현재가 뭐 10개라면 사회적으로는 한 12개 되는 얘기지. 이게 뭐 이게 현재 너무 적지 그죠? 적다 뭐 적다 과소. 아까 외부 경제일 때는 외부 경제일 때는 과소라고 과소. 이거 보니까 불경제다 그죠? 원래는 그 현재는 지금 10개 정도 생산하고 있으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뭐가 좋다고? 한 8개가 적당하다 그죠? 8개 적당. 근데 현재 10개는 뭡니까? 어떤 상태라고 이게 많다 그죠? 과다 상태입니다. 8개에 비해서. 이거는 그 12개에 비해서 12개에 비해서 10개가 적다 그죠? 그래서 과소 상태고 얘는 과다 상태입니다. 왜? 비경제고 경제. 아까 경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과소 그죠? 이거는 과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다. 과소 과다입니다. 과소 과다. 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묻든 뭐 그림으로 묻든 사례로 묻든 결국은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외부 빌경제 아니다. 그죠? 1번 틀렸고요. 그래서 바뀌었네. 공공재 부족 현상은 공공재 부족은 나보다는 가다. 아, 여러분, 이제 요 부분은, 여러분, 우리 공공재를 우리가 외부 효과와 연결해 보면은, 공공재는 외부 경제와 연결된다, 그죠? 외부 경제.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공공재는 그 공공재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 사람에게 또 골고루 혜택을 가졌기 때문에, 한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만족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나보다 가다 말은, 이게, 비경제보다 경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죠? 그거는 생산이냐 소비 이 문제 자체가 이 지문 자체가 사실은 조금 그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 출제가 그렇게 깔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번 지문 자체를 의도하는 바는 거예요. 의도하는 바는 이게 그 공공재는 생산하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3번에 보자. 그래서 만약에 그 나머지 3번입니다. 아니 다음 뭐죠? 3번에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이거죠. 이건 딱 들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문제 자체가 뭐 좀 지문 애매해. 2번 지문이 이게 좋은 그렇게 뭐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가 그 이 문제를 그 상대적인 답을 찾다 보니까 2번은 그렇게 해석해서 이제 아니고 3번 자체가 딱 떨어진 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3번이 답입니다. 4번에 눈이 좋고 매부 좋다. 이거 딱 이거죠. 그죠? 나도 좋고 니도 좋다 이게. 외부 경제입니다. 경제. 오케이.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2016년도니까 벌써 뭐 한 2년 전이죠. 문제 순위 좀 그랬었어요. 오케이. 25문제 일단 문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생각했던 답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시다면은 그 상태에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외부 불경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불경제 같으면 항상 뭐다 많다 그랬죠, 그죠? 우리 안 좋은 거는 항상 좀 많아. 불경제 상황에서는 재화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는 과소 생산이 아니라 그냥 과다 생산이죠. 1번 바로 틀렸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외부 경제 그러면 좋은 거는 항상 적다 그죠? 그래서 뭐 그 재화 균형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는 적다. 오케이. 과소 맞다. 3번에 보세요. 외부 경제일 때는 보조금 지급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그죠? 달리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깎아주든지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깎아준다. 세금을 깎아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 이거 보조금을 가게에다 주면 뭐가 커집니까? 소득이 커졌어. 수요가 팽창하고. 이 보조금을 기업에게 주면 뭐가 줄는다고? 생산 비용이 하락해서 공급이 증가하고. 자, 그렇게 유도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세금은 가면 똑같은 게 되죠.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주는 것이고 세금 깎아주는 것은 그 효과는 똑같아 그죠. 그다음에 4번에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일 때는 생산자보다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낮다 그죠? 이게 사적 비용은 요건데 사회적 비용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적 비용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적 비용은 그냥 순수 제조 원가야. 예를 들어서 요는 제조 원가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 들어간다고? 제조 원가 플러스 뭐까지 들어가야 돼요? 오염, 그죠? 정화 비용까지 들어간다 그지? 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요 사적 비용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아끼려고 어떻게 합니까? 요거 아끼려고 몰래 싹 내보낸다 그지? 결과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정화시켜야 돼. 그리고 일단 정화시키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그 기업에게 세금으로 때려 매긴다 그죠?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26번 읽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문제를 확 풀 수 있는 거는 그걸 길러야 돼요. 문제를 여러분 빨리 풀고 빨리 보고 빨리 캐치해내고 빨리 답을 찾아내야 돼. 꼼꼼하게 해봐가지고 꼭 시간 주면 다 찾아내. 일단 빨리 푸는 것도 또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중에서는 빨리 그죠? 딱 보고 그렇게 해야 돼. 훈련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뭐예요? 순수 우리가 사적 제하다 그죠? D는 뭡니까? 순수 공제지 그지? 오케이. B는 뭐예요 이거?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이 없네. 이거 여러분 우리가 클럽자라 그래. 수업 시간에 이게 우리 나이트 클럽 들어갈 때 돈 안 주면 못 들어간다 그런 느낌이다 그죠? 이 클럽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유선 TV 같은 거지. 유선 TV는 유료 TV는 돈 안 주면 결제 안 하면 못 보잖아. 그런 게 B다 그지? C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그 유명한 공유 자원이죠. C가 공유 자원이에요. 이렇게. 자 1번에 가정용 냉장고 A 맞다 그죠? 케이블상 방송 딱이네 B다 그죠? C는 뭡니까?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를 가져오죠. 왜요? 경합적이니까. 결론. 이 중에서 시장 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농왕선 D죠. 그죠? 순수 공제. 그럼 여러분 그 순수 공제는 시장 실패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과다 생산입니까? 과소 생산입니까? 과소기 과소생산적으로.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재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외부 효과를 연결하면은 주로 어떻게 연결된다고? 외부 경제 연결돼 그죠? 뭐든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 적게 생산돼요. 거의 여러분 자 하나만 더 한다면은 보충제 하나만 더 한다면은 공공재는 시장에서 그 과소 생산 나타나는데 거의 공급이 잘 안 돼요. 시장에서 거의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1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가 전적으로 공급합니까? 주로 정부가 공급합니까? 오케이 주로. 전적 한번 틀려서 두 번째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무임승차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공공재 그러면은 무임승차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 지가 굳이 자기 돈 안 들이고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은 나는 그냥 이용해야지라고 팔짱을 끼고 서로 눈치 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 만들어진다, 그지? 무임승차라는 말 같은 걸 진짜 기억하셔야 돼. 잘하셨습니다. 다음 27번 한번 볼까요? 자,
자, 여러분들 지문을 보셨고요.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 여러분, 집값이 올랐다 해가지고 뭐가 추가적으로 생산된 건 없지, 그지? 그냥 뭡니까? 시장 평가만 달라진 것이지 뭐가 새롭게 가치가 부과된 건 없어요.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GDP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 GDP하고서 우리가 끝에 있는 그 P라는 것 자체가 생산이 돼야 돼. 그게 재화든 서비스든 새롭게 가치가 창출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호감을 올라갔다 이런 느낌이네, 그죠? 그건 실체가 바뀐 건 없다는 얘기. 실체가 그 기획은 아니야. 자, 우리가 니은지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GDP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GDP의 개념 이렇게 이야기했죠. GDP 개념은 최종재, 그죠? 최종재의 시장 가치의 우리가 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종재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2대 생산해서 한 대당이 근데 5천이야. 그러면 우리가 합은 얼마입니까? 1억, 그죠? 1억. 이렇게 우리가 GDP를 계산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GDP를 따지는 최종재만 따집니다. 달리 말하면 중간재는 별도로 카운팅 안 한다, 그죠?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예외가, 근데 그거는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인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중간재 같은 경우는 핸들 같은 거죠. 핸들 같은 거. 사실 요거 자체는 우리가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지? 근데 이 일종의 중간재들은 어떻게 하느냐? 중간재가 근데 이 지문처럼 여러분 그 자체가 수출됐다든지 하면 그 자체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지. 요는 지문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요건 별도로 계산해 줘야 돼. 요건 그만큼 증가합니다. 다음 D것에 올해 6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생산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았다면은 판매 안 된 것은 그는 우리가 이거 많이 공부했죠. 우리 이 3면 등가의 원칙을 이야기했다, 그죠? 3면 등가의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법칙을 이야기했어, 그지? 이 3면이 게 뭡니까? 생산한 것만큼 분배하고 분배한 만큼 어떻게 한다고? 지출한다, 그죠? 자, 우리 지출의 항목에 들어갔던 게 뭡니까? 지출 항목을 우리가 국민 경제 전체의 과정에서 지출을 분석해 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소비, 그죠? 벌써 투자, 벌써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죠? 이렇게 했어요. 수출이 아니고 순수출이야. 이 우리 지출 항목을 쭉 국민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쭉 항목을 나누면은 요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 가게가 하는 행위고, 요거는 기업이 하는 행위고, 요거는 말 그대로 정부가 하는 행위고, 요거는 뭐 수출이야, 그지? 이렇게 순수출, 그지? 이거 외국이죠, 그죠? 외국이죠.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어떻게 올해 요걸 6천만 원짜리 하나 생산했어. 그런데 판매되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판매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뭐로 취급했습니까? 재고 증가고, 재고 증가는 뭐라고? 투자지, 그죠? 여기 6천이지. 그러니까 6천과 6천은 같다, 그지? 우리 일단 팔렸든 안 팔렸든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GDP는 그만큼 증가한다. 뭐 여기만 여러분 팔렸더라면 위치가 여기 안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지? 오케이. 요 자동차가 만약에 수출됐다면 여기 들어갔겠지, 그지? 요 자동차를 여러분 정부가 사갔다면 여기 들어갔겠지. 어쨌든 간에 뭡니까? 이 얘랑 맞아 떨어진다, 그죠? 이게 소비가 됐느냐, 누가 그 지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치만 달라질 뿐 그는 그대로 들어있다. 생산했기 때문에 틀렸다, 그죠? 그 D는 틀린 거야. 공무원의 임금 상승은 여러분 공무원이 임금을 줬단 말입니까? 그만큼 공무원 임금 여기 들어요. 여기 정부치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의 임금이 올라갔단 말은 그냥 올려줬겠어요? 이뻐서 올려줬겠어? 그만큼 당신들의 서비스 자체가 그만큼 가치가 부과됐다. 그렇게 돼요. 이거는 공무원의 서비스 가치, 우리 생산의 그 대상은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가지고 서비스 항목에 들어갑니다. 서비스를 그만큼 생산했기 때문에 더 준다 이거다, 그지? 여러분들 우리 그래서 공무원 연봉을 한 1억씩 주고 막 하면
그죠? 나도 지금 다 때려치고 빨리 공부 이런 거 같이 공부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내가 누차 말하지만 공무원 참 괜찮아요. 특히 우리 젊은 아주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푸릇푸릇한 여러분들은 진짜 좋아요. 괜찮아요. 딱 마음을 가다듬고 뭐 다 가다듬고 있지만은 다 빡시게 가다듬고 아주 오래 통과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인생이 확 진짜 피입니다. 괜찮아요. 자, 넘어서 군소리고 28번 볼까? 28번도 일단 문제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 문제는 이게 지금 문제 그게 날아가 버렸는데 이게 경찰 문제인데요. 문제가 괜찮아요. 우리가 GDP 개념을 잘 이해하는데 괜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활용을 많이 합니다. 소개를 많이 하고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GDP 이거부터 볼까? 우리가 GDP를 계산할 때는 요거는 우리나라 D 그죠?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생산하는 것만 따지지, 그지?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생산한 것은 아닌 것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입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들어가면 안 돼. 왜? 우리 GDP가 안 들어가니까 당초. 자, 그래서 이 기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회사 사장인 갑은 30억 원어치의 커피 원두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지, 그지?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자, 근데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가공해서 35억 원만에 팔았대요. 그럼 우리 땅에서 만든 건 얼마입니까? 5조.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갑은 5억 원이야. 5억 원. 35 빼기 30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유는 뭐라고? 요거는 수입품이기 때문에, 그죠? 수입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GDP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빼야 돼.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항목이 돼. 그래서 마이너스 빼야 돼. 오케이. 자, 두 번째 니은입니다. 국수 가게를 하는 어른 국수 가게 해. 국수라는 최종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국수라는 최종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700만 원치 밀가루를 구입해가지고, 자, 원래 그죠? 어린이 어떻게 했냐? 원래 700만 원짜리를 이게 700만 원치 요거는 여러분 여기 사실은 이게 중간재, 그죠? 중간재인데 그 중에서 일부가 10%인가? 10%는 7%가 70이죠. 70만큼은 요거는 다른 어떤 빵을 만드는 어떤 중간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요거는 그 자체 그냥 최종재로 소비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 독자적으로는 최종재, 요건 최종재입니다. 최종재, 그죠? 그 나머지 630은요. 630은 최종재가 아니고 이게 중간재로 활용됐다는 얘기죠. 활용돼서 뭘 했는 거 아니? 나머지를 가지고 4,330만 원치의 매출을 올렸대요. 요게 이제 630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4,33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요게 최종재죠. 요게 최종재, 그죠? 그럼 이 밀가루에서 최종재가 요 두 가지가 오네. 얘랑 얘 두 가지가 최종재입니다. 그죠? 그지? 그러면 을 단계에서는 GDP가 얼만큼 창출됩니까? 4,400 맞지? 내가 여러분 가끔씩 산수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딱 지적해놔야 돼. 그럼 여러분 이제 630원 가면 우리가 눈길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눈길 주면 안 돼, 이거. 이거는 이 630원 이거 630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죠? 이 4,330원은 같이 안에는 630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이거는 계산하면 안 돼. 이거는 딱 무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래서 GDP는 아까 최종재, 그죠? 최종재의 시장 가치라 그랬죠. 시장 가치. 요게 최종재, 요게 최종재가 최종재. 근데 요거는 왜 최종재냐? 이거는 그냥 집에서 그냥 먹었기 때문에 여기 자체가 최종재라는 거죠. 이건 최종재 아니야. 이거는 중간재입니다. 그 중간재는 무시해야 돼. 빼버려야 돼.
별도로 빼라는 게 숫자를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무시. 자, 디귿입니다. 병입니다. 병. 병은 지금 이분은 이발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뭐 3,000원짜리 샴푸를 썼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간에 연평균 3,600명에게 이발 요금 만원. 그러니까 병의 단계에서 병이 GDP 기한 것은 뭐냐? 3,600원 아니지. 3,600명의 손님한테 곱하기 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지, 그지? 요게 뭐라고? 이게 시장 최종제의 시장 가치 합이다, 그지? 이거 얼마지? 이거 3천 만이니까 만 5개 10만 100만 1000만 1억. 엥? 1억이야? 3,600에 동그란 만이 36 내가 이거 이래 되겠지. 하나 이거밖에 안 되나? 3,600이구나. 3,600이야, 그죠? 3,600이야, 그지? 그럼 최종제는 뭡니까? 5억 플러스 4,400 플러스 3,600이니까 5억 8천. 오케이, 5억 8천 나오네요. 자, 다음에 여기서 혹시 뭐 이 문제에 더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뭐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된다 고민해 보시고, 옆에 좀 물어보시고, 고민 끝에 오시면은 딱 내가 해줄 테니까. 내가 항상 하지만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와가지고 선생님 GP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 물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항상 질문은 구체적으로 고민 끝에 와야 돼, 고민 끝에. 자, 29번입니다. 문제 보세요.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걸 주고 있죠. 지출은 뭐와 같다고? 얘와 같다는 전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려요, 그지? 왜냐면 이게 3년 등가의 원칙에 따라서 생산은 지출과 분배가 같다. 이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분배가 주어졌지 얼마입니까? 전 토탈 550 플러스 150, 100, 200 이게 분배니까, 그지? 이거 다 얼마야? 600, 700, 800, 1000이네. 오케이, 그지? 700 맞지? 700, 1000 이거죠? 분배가 1000이다, 그죠? 1000입니다. 분배가 1000이니까 뭐라고? 지출의 합도 뭐가 된다? 1000이 나와야 돼. 1000이 나올라 그러면 어떡해? 요 놈이 1000이 되려 그러면은 밑에 이제 항목대 나오겠죠? 그럼 니은이 기억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350, 그지? 350 돼야 되겠죠? 왜 300이 아니고 350입니까? 밑에 순수출이 마이너스 5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의 금액은 얼마라고 이게? 기억의 금액은 350 돼야 줘야 얘가 1000이 나와야 합계 1000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다, 그지?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일단 기억은 틀렸다, 그지? 350이어야 됩니다. 니은의 2번에 정부가 도로를 건설한 것은 니은이다. 이럼 자, 우리 세 번째 니은이 뭐겠습니까? 정부 지출이지, 그지? 아까 우리 지출 항목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정부가 쓴 건 다 정부 지출이야. 이거 정부 지출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의 공무원들에게 월급 주는 것도 뭐 된다고? 정부 지출. 정부가 돈 쓰는 거니까. 정부가 여러분 대규모 신도시를 막 개발합니다. 뭐 들어갈까요? 정부 지출. 다 정부 지출이라고 그죠? 맞다, 그지? 3번에 수출액은 여러분 순수출이 마이너스 50이란 말이지, 그지? 자, 우리 순수출은 뭐에서 뭘 뺀 것이라고? 수출 빼기 수입이, 그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50이지. 그럼 뭔 이야기하죠?
수입이 마이너스 50만 크다는 얘기지, 그지? 얘가 더 크다. 수출보다는 수입이 크니까, 딱 50만 크니까, 이게 만약에 100이라면은 얘가 150대야, 그지?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에 노동을 제공하고 분배받은 소득이 뭡니까, 그게? 노동을 제공하고 우리가 분배 항목 중에서 나 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게 뭡니까? 임금이지, 그치? 임금이야. 임금은 여러분 우리가 전체 분배의 크기가 550, 1000이지, 그지? 1000 중에서 얼마라고? 550이다, 그죠? 그럼 이거는 한 55% 나오네, 그지? 55%입니다. 55%, 그죠? 퍼센트로 따지면은 15%가 아니죠. 이자가 15%, 그지? 이자가 15%야. 임금은 55%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중간 생산물과 최종 생산물의 가치 합이 1000이 아니라 뭐가 합이라고? 최종 생산물만 합이, 그죠? 1000이에요. 중간재는 그냥 생각하면 안 돼. 그 1000 안에 중간재도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 풀면 돼요. 그다음 30번. 자, 보셨죠? 일단 여러분, 우리 명목 GDP 실질 보면은 물가 지수는 뭡니까? 명목 GDP 실질 GDP에 관계되는 물가 지수는 GDP 디플레이트다, 그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일단은 GDP 디플레이트를 그냥 딱 떠올려야 돼. 실질 GDP 분의 명목 GDP죠. 일단 여기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줘야 됩니다. 곱하기 100이다, 그죠? 자, 그런데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는 여러분 2014년도가 문제에서 2014년도 기준이라며. 그리고 또 데이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명목과 실질이 똑같네. 그죠? 1000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는 그 2014년도의 그 명목 GDP, 실 GDP 데이터를 안 준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죠. 기준연도의 GDP 디플레이트는 얼마입니까? 무조건 100이야. 그냥 100이야. 왜? 여기 나오잖아. 1000분의 1000 곱하기 100이니까 100이지, 그치?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기준연도는 실질과 명목이 같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니까. 기준연도는 무조건 실질과 GDP와 명목 GDP 같아. 그러니까 원래 그래 기준이야. 기준입니다. 기준연도인데 이런 기준연도인데 명목 GDP 실 GDP가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같아야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2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계산하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2015년도의 GDP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죠. 2014년도의 물가 지수를 측정했더니 100이 나왔어. 2015년도 물가 지수 GDP 디플레이트입니다. GDP 디플레이트를 측정했더니 계산했더니 그게 115가 나왔어요. 14년도 GDP 디플레이트, 15년도 GDP 디플레이트야. 2015년도는 기준연도에 비해서 물가가 몇 프로 올랐습니까? 15%.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만 계산하면 온다고. GDP 디플레이트만 계산하면 자동적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우리가 상승률 공식 막 생각 필요 없어요. 요거만 계산하면 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2015년도입니다. 실질 GDP가 얼마입니까? 800이네. 여기 800이야, 그죠? 얘가 얼마입니까? 1200이네. 뭐 그러면 하나마나 4, 3, 150이다, 그죠? 150이지? 요거 150이야, 150. 그러니까 물가가 몇 퍼센트 올랐다고요? 물가 상승률은 50%. 틀렸다, 그죠? 맞지? 800에 4로 하면은 30 맞죠? 150 맞습니다.
그게 물가 상승률은 50%야. 50% 그죠? 요게 물가 상승률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 이해가 덜 됐을 수 있는데 요걸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50%? 우리가 물가 상승률 구하는 공식 알죠? 물가 상승률도 뭐야? 변화이다. 그죠? 자, 변화율입니다. 자, 그럼 물가 상승률 계산해 볼까? 2014가 기준이다. 그죠? 그러면 분모 2014, 2015 빼기 2014 곱하기 100이. 근데 우리가 알잖아. 2014가 얼만데? 100이잖아. 이렇게 100이잖아. 150이잖아. 그게 얼마 이거? 그게 50%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물가지수의 의미 그 자체를 우리가 그냥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특집 계산했더니 120 나왔다 그러면은 물가가 20% 그지? 물가 상승 20% 그 자체입니다. 이 별도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는 이야기야.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내용을 수업 시간에 말씀 많이 드렸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틀린 거야. 자, 2번 경제 성장률 계산해 볼까? 앞에 이제 경제 성장률도 변화율이니까 공식은 똑같죠? 자, 앞에 경제만 붙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야. 자, 경제 성장률은 또 어떻게 한다고? 2014년도 실질 GDP. 2015년도 실질 GDP 빼기 2014년 실질 GDP 곱하기 얼마? 100. 이건 공식은 다 똑같아. 그죠? 좀 수치만 넣어주면 되겠네. 2014년도 얼마지? 1000이네. 1000이네. 2015년도 줄어도 경제가 망가져 버렸네요. 800이다. 그죠? 800 그지? 1000이야. 얼마입니까? 1000분의 마이너스 200이다. 그죠? 그럼 얼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0% 그죠? 완전히 확 망했다는 거야. 틀렸네.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고 25%가 아니고 마이너스 20%야. 3번만 해. GDP는 150이다. 맞다. 그죠? 실제 생산 수준 여러분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실질 GDP야, 명목 GDP야. 실제 생산 수준은 실질 GDP 그지? 실질GDP가 망가져 버리네. 증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짜 줄었다. 그죠? 오케이. 자, 잠시만. 오케이. 이 시기가 좀 잠시 수고합시다.